자, 3월 19일 중등부 2교시 중1 심화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원과 부채꼴 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은 듯한 느낌의 문제들. 저번 시간에 이것까지가 숙제였었죠, 맞죠? 숙제 틀린 거는 항상 체크 잘 해놓고요. 질문할 것들은 나중에 와서 할 수 있게끔 체크 잘 해놓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건 이런 그림의 형태에서인데요. 그러니까 쌤이 예전에 삼각형 할 때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게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응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봐보면 요 A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X 두 개가 외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BCD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요 X 하나가 외곽인 건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저 왼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도면 그냥 식만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봐보면 삼각형 ABC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두 개. 귀찮으니까 얘를 A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얘 X를 B라고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삼각형 ABC에서는 2A 더하기 X가 B가 두 개가 외곽이었으니까 2B 이런 식으로 식 하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삼각형 BCD에서 A랑 20이 외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A랑 20의 외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BCD에서 만들 수 있는 게 A 더하기 20이 B다. 이런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 위와 아래를 봐보세요. 여기는 A가 있는데 2A가 있고 B가 있는데 2B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식을 당연히 양변에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두 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A 더하기 40이 2B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A다 X 더했는데 2B인데 2A다 40 더하니까 2B니까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식을 세워주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왼쪽에 무슨 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게 삼각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 세워주면 그냥 저절로 답이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정육각형에서 문제를 하나 내놨어요. 그럼 정육각형은 과연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 다각형의 내각의 모든 크기의 합이 180 곱하기 n-였고 정다각형은 거기서 나누기 n을 하면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오는 거였죠. 그럼 지금 우리는 정육각형이니까 여기서 이제 해보면 정육각형이니까 6분의 180 곱하기 6이 들어가면 4. 계산을 약분하면 여기가 30이죠 지금. 그래서 4에서 130 곱하면 120. 그러니까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끈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2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각이 같아야 되니까 30, 3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야지만이 90도랑 30도를 더하면 120도가 되어 버리겠죠. 그렇죠?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두 변을 이은 이런 삼각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걔들은 전부 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삼각형들이 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고 60도, 30도, 30도를 이루는 이등변 삼각형들이 출현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90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x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 x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저 x는 지금 봐보면 삼각형 BCG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전에 우리는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이렇게 끄면 이게 120도니까 30도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긴 한데 저기가 90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30도랑 90도를 더하면 x가 뭐가 되어버릴 거다? 120도. 정육각형의 한 내각과 똑같은 크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쟤를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겠죠. 뭐 저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는 봐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각에 대한 힌트가. 그러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던 공식 같은 거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값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는 바가 뭔지, 제가 지금 삼각형의 외곽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할것 같으니까 나는 요 각과 요 각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만이 저런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2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봐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것이다. 선분 AB가 4, 선분 BC가 5, 선분 CA가 3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는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한 거라고 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에 가면 다시 저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려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셔야지만이 우리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적분이란 걸 하기 전까지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전부 다 원하고 부채꼴, 할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분명 근데 부채꼴하고 할꼴이 원한의 일부니까 얘는 무조건 원하고 연관성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오히려 더 까다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이 반원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이쪽 반원 또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하고 요 삼각형을 구해버리면 삼각형도 여기가 수직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반원 두 개랑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 전체를 다 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요 제일 큰 반원을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면은 이만큼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에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색깔칠한 부분하고 똑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그림이 지금 말을 하는 바가 이쪽 반원에서 이쪽 반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을 더하면 전체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요 반원을 빼면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대로 이제 쫓아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름의 길이가 4입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파이 r 제곱을 쓰면 4파이. 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3이겠죠.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돼요. 더하기 반지름이 2분의 3이니까 파이 r 제곱을 쓰면 4분의 9파이. 그리고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요. 더하기 이 삼각형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죠. 삼각형의 넓이가. 빼기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그러면 지름이 5니까 반지름이 2분의 5고 제곱하면 4분의 25 파이. 예전에 3.14 곱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합니다. 분명히 맞죠? 그리고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여기도 2분의 1 생기고 여기도 2분의 1 생기고 여기도 2분의 1 생기고 여기도 2분의 1 생기니까 2분의 1은 다 묶어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파이가 있는 게 동량이고 얘는 따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2파이 얘는 8분의 9파이 빼기
8분의 25파이.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6. 그럼 얘가 8분의 16파이니까 8분의 25파이가 되죠. 그럼 8분의 25파이 빼기 8분의 25파이니까 6. 결국 이게 지금 이만큼과 요만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와 저게 왜 같아지는지는 이제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우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저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 문제는 어떻게 한 건지 한번 봐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2cm인 반원을 점 A를 중심으로 60도만큼 이렇게 B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도 12cm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요 길이도 12cm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쪽 이 반원과 이 반원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맞죠? 그리고 다시 요렇게를 바라보면 A, B, B'을 바라보면 얘는 부채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cm고 얘도 12cm니까 이게 원의 일부가 그리고 가운데 중심각이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항상 원, 뭐 반원이나 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죠. 원, 그 다음에 원의 일부인 반원, 부채꼴, 할꼴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까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원 말고는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 칠해진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거를 내가 구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A만큼 이렇게 회전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을 색깔을 칠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냐면 요 원에서 요 부채꼴까지를 더하면 전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반원과 부채꼴을 더하면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빼기 요 비스만 원을 하면 색깔 칠한 부분이 되게 될 건데 어차피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부채꼴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게 지금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넓이는 부채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지금 결국은 요 부채꼴의 넓이만 구해버리면 저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그러면 144파이 파이 r 제곱이니까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럼 얘가 6분의 1인 거죠. 그럼 6분의 1하고 144 약분하면 6, 22, 6, 4, 24 24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끝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저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꾸어서 저 색깔 칠한 부분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하기 편합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그 똑같은 부분의 넓이의 형태를 못 찾아내면 문제를 못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은근히 조금 힘들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풀다 보면 문제가 약간 반복 되풀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쉽게 적응해요. 그냥. 자, 5번은 한번 봐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 A, B, C를 중심으로
부채꼴의 넓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부채꼴을 만들었고요. 다시 이렇게 해갖고 부채꼴을 이놈의 연장선까지 만들었고, 다시 그 부채꼴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요. 정삼각형이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60도, 60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60도니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가 60도니까 이 부채꼴의 크기가 120도. 마찬가지 여기 중심각의 크기도 120도. 그러니까 저 세 개의 그림 좀 반지름이 다른 부채꼴의 중심각이 전부 다 120도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R부터 내가 먼저 한번 구해본다면 R은 중심각은 120도고 반지름이 뭐가 되었을 거냐. R부터 하면 좀 그렇네요. 맨 저기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P부터 먼저 해본다고 보면 P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으로 똑같은 거죠. 지금 맞죠? 그럼 여기도 6입니다. 그러니까 Q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6에다가 6을 더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12가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럼 12에서 6을 더했으니까 R은 18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부터 먼저 구해보면 P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제곱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곱해버리면 12파이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 Q는 반지름의 길이가 6에서 6을 더해서 10이었죠. 맞죠? 제곱하면 144파이 곱하기 똑같이 36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해주면 3, 42, 48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더해서 18인 겁니다. 18. 18을 제곱하면 364였나?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 324입니다. 324파이 또 곱하기 360분의 120, 3분의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쟤는 108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R 빼기 Q 빼기 P를 했으니까 108파이에서 48파이 빼고 12파이 빼고 계산하면 60파이를 빼라고 하니까 48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부채꼴 3개 구해달라고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죠. 오히려 위에 것처럼 뭔가의 특별한 풀이가 있는 게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건 그날 그걸 못 보면, 그 내용을 못 보면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 이것도 아까 했던 1번 문제하고 비슷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걸 AA, BB 해갖고 막 식을 잡았더니 그냥 저절로 답이 구해졌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건 A, B를 따로따로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A, B의 형태는 A, B를 따로따로는 못 구하는데 우리가 식을 적어봤더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X는 구해지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봐보면 여기가 60도고 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고 여기가 같으니까 쌤이 여기를 A,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게요. 각의 크기를 줄게요. 그러니까 자 이랬을 때 저 X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봐보면 삼각형 ABC에서 요 2B는 외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또 적어주는 겁니다. 60 더하기 2A가 2B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삼각형에서 이 역할을 해보면 A 더하기 X가 B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X 더하기 A는 B. 아까는 이걸 2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걸 2를 나눌 수도 있겠죠. 맞죠? 여기서 2를 나누면 30 더하기 A는 B. 그럼 나머지가 다 똑같으니까 X가 뭐가 돼야 되겠다? 30도.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식만 잘 적어준다면 4번 문제 같은 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수준의 문제인 거죠. 지금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나머지 어려운 것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텝 3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림이 되게 독특하죠. 맞죠? 자, 전형적인 오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각인데 180도를 넘어서죠. 맞죠? 그
그래서 별 모양인 이게 전형적인 오목다각형인데 쌤이 제일 처음 할 때 고등학교까지 우리는 볼록다각형만 하지 오목다각형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림의 형태가 저렇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저기에서 볼록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볼록의 형태를. 그럼 볼록의 형태를 어떻게 봐야 이걸 잘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거냐면 가장 기본은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기 때문에 쌤은 삼각형을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40이고 얘가 외곽이니까 B 더하기 40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면 요 삼각형을 보면 그러면 얘랑 얘가 내각이고 얘가 외곽이니까 A하고 C를 더한 여기가 D죠. 저기가 A 더하기 D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을 보면 A 더하기 D랑 C랑 B 더하기 40을 해서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180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식이 A 더하기 D 더하기 B 더하기 40 더하기 C를 하면 180도가 되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40도만 넘겨버리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0도가 넘어갔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140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결국 쌤은 뭘 쓰고 있는 거죠?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2번 썼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거 한번 쓴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를 이용하는 문제 유형, 문제 스타일이, 문제 유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걸 자주 쓰는 습관이 들이시면 이쪽 1학년 2학기 내용을 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저거 AA, BB 잡고 식 잡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2번이나 풀었으니까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20도. 그럼 여기도 당연히 20도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ADE라고 하는 삼각형인데 외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40도. 또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또 40도. 그 다음 이게 40도에서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ADC라고 하는 삼각형을 여러분이 다시 보면 얘가 외곽이 되는 거죠. 그럼 40도랑 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다시 또 60도. 그럼 60도, 60도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BCD도 60도. 이런 식으로. 자꾸 외곽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지금 외곽인 거죠. 그렇죠?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의 형태를 처음 보겠지만 처음 보는 그림의 형태지만 우리가 어떤 걸 보면 편하다는 거냐면 항상 우리는 볼록 이런 걸 보고 외곽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걸 하나 그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나오죠. 맞죠? 저 오각형에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셔야겠죠. 저 그림도 아까 했었고요. 이것도 했던 거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우리가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죠? 과연 저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어떤 식이냐면요. 염소가 최대한 염소가 여기에 3m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 수가 있을 거냐면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3m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m만큼의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참고라서 이렇게 못 갔지만 1m만큼의 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1m의 줄만큼 여기를 다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1m의 줄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m인 부채꼴, 얘도 마찬가지 1m인 부채꼴,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3m인 원에서 중심과의 크기가 270도가 되어버리겠죠. 얘는 90도, 얘도 90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3인 중심과의 크기가 270도인 부채꼴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과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2개,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3m니까 2m만큼 가면 1m만큼이 자유로우니까 1m만큼 이렇게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전 시험 칠 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했었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빨리 풀고 넘어가 볼까요? 자,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 정다각형은 내각만 아니라 변의 길이까지도 같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2번, 다각형의 변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같다. 삼각형이면 점 3개를 이어주면 당연히 점이 3개면 변의 개수도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각형이면 점 4개를 이으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같습니다. 맞죠?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9개이다. 우리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 2분의 n(n-3) 가면 2분의 6 곱하기 6 곱하기 3 하면 9죠. 맞죠? 그래서 4 맞는 말이고요. 다각형의 변의 개수와 대각선의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맞죠? 틀렸고요. 외곽인 것. 외곽은 이거죠. 맞죠? 3번이 돼야 되겠네.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다. 내각의 크기랑 외곽의 크기가 180도가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원의 현중의 가장 긴 것은 지름이다. 맞죠?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건 부채꼴입니다. 맞죠? 원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을 현이라고 한다. 두 부분을 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현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부채꼴과 할꼴이 같아질 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이다. 맞죠? 현이 지름이 될 때 부채꼴과 할꼴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현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이 정비례하죠. 현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중단한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 항상 아까도 말하지만 틀린 문제 체크 잘해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창의융합은 못 풀겠으면 놔두시면 돼요. 나중에 같이 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평면 도형을 했었고요. 이제 입체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공간에서의 도형이에요. 공간에서의 도형. 공간에서의 도형은 크게 다면체, 그 다음에 해전체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다면체와 해전체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다면체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다각형, 우리가 방금 전에 평면 도형에서 원과 부채꼴 빼면 다각형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각형의 면으로 둘러싸인 것들을 우리가 다면체, 면이 여러 개다라고 해서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전체는 뭐냐면요. 해전체는 나중에 가서 하게 되겠지만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어떤 하나의 선의 중심으로 다각형을 회전시켜 버렸을 때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해전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도형을 회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면체랑 해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입체 도형을 보통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이루어진 거. 용어들을 알아야 되겠죠. 꼭지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그 다음 면. 변이 있었다면, 다각형에는 변이 있었다면 여기는 면이 있을 거고요. 모서리라고 불러줍니다. 뭐 그냥 모서리라고 불러도 되고 변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렇게 꼭 나뉘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면체에서는 모서리라고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면체의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면이 몇 개냐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회전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고요. 얘는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 거고 얘는 반원을 회전시킨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회전체들은. 그러니까. 자, 다면체는 최소한 4개의 면은 있어야지만 다면체가 될 수 있어요. 3면 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면 3개 가지고 한번 다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어디 한 군데는 뚫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면체는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4면체가 모든 다면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중 입체도형에 해당한 것을 아래 보기에서 찾으시오. 1번 다면체. 뭐 얘도 다면체고요. 얘도 다면체죠. 맞죠? 기역과 디귿은 회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6면체, 면이 6개인 거. 얘는 옆면이 4개가 있고 밑면 하니까 5개, 5면체고 얘가 위아래 2개가 있고 옆면이 4개가 있으니까 6면체가 되겠죠. 모서리 개수가 8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입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니은이 8개가 되게 되겠죠. 자,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것 써넣으시오.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얘는 맞죠? 그냥 이렇게 보고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서리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겠죠. 면의 개수는 윗면에 4개가 있죠. 아랫면에 4개가 있죠. 얘는 면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8개입니다. 그럼 몇 면체? 8면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모서리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지금. 면의 개수는 윗면 1개, 밑면 1개, 옆면이 3개입니다. 맞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총 5개가 있겠죠. 몇 면체다? 5면체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왔네요. 꼭지점의 개수가. 그 다음 모서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다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면의 개수는 윗면 1개, 옆면이 하나, 둘, 셋, 4개. 얘도 있죠. 지금 맞죠? 6, 그 다음 밑면이 1개 있으니까 7개입니다. 지금. 그럼 얘는 7면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런 도형은 뭐 저걸 가지고 일반적인 막 뭔가를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